우리가 이제 복병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제2차 대유행이에요. 이 그래프는요, 위에는 1918년, 1919년 스페인 독감입니다. 밑에는 우리가 우리의 경험에 있는 2009년, 2010년에 이것도 역시 팬데믹이겠죠. H1N1 웨이브, 신종플루라고 알려진 거죠. 팬데믹 전염병은 3번의 대유행기를 무조건 갖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2차 유행기가 가장 강력해요. 스페인 독감도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부분이 지금 이제 준인데 그 앞에 봄 있어요. 그게 빠진 거예요. 7월, 8월부터 스물스물 올라오다가 본격적으로 9월 말부터 10월 폭발적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11월, 12월 전 세계를 강타했어요. 그리고 소강기로 들어갔다가 다시 그 다음에 봄에 1월, 2월에 3월 쭉 강탈하면서 3차로 끝났어요. 2009년에 시작했던 신종플루는 우리는 2009년 가을만 기억을 해요. 우리 경험에 있죠. 근데 그게 사실은 한국에서 대형 피해가 났던, 사망자도 많이 났던 거는 2차였어요. 신종플루도. 1차는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4월, 5월에 약간 올라왔죠. 어찌 보면 미미했어요. 심지어는 3차 유행기, 그 다음에 백신 다 맞고 뭐 이렇게 다 나고 난 뒤에도 한 번 더 신종플루 올라왔죠. 그 다음에 봄에. 그거보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1차가 굉장히 미약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1차를 잘 기억하지 못해요. 신종플루가 3번 유행했다, 대유행을 3번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머리를 갸우뚱거려요. 왜냐면 우리 기억에는 한 번밖에 없거든요. 한 번 휘쓰고 지나가고 끝났거든요. 근데 3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억에 가장 센 거를 맞았던 거죠. 이게 팬데믹입니다. 그 다음에 2009년 신종플루하고 스페인 독감하고 차이는 2009년에는 셧다운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셧다운 하듯이. 그래서 셧다운 공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염병 충격만 있었지 경제 충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주식시장에서 큰 충격을, 큰 폭의 하락이 없었어요. 한 번 정도의 중간 조정, 10에서 15% 정도의 중간 조정을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코로나19 나왔을 때 초기에는 주식시장에 별 영향이 없을 거다 이러고 갔는데 이번은 달랐죠. 왜? 이유는 간단해요. 셧다운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그게 결정적 차이예요. 그러면 이 셧다운을 언제 했느냐, 인류가? 우리의 경험이 없죠. 이번 셧다운은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염병 아니라도 딴 것도 마찬가지예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도 셧다운 자체가 일어나질 않았어요. 셧다운은 이번에 전 세계적 셧다운, 뭐 2달, 석 달 이 셧다운은요, 지금 우리들, 아니 거꾸로 지금 살아계시는 분들 중에 경험에 인생의 처음이에요. 그 정도로 충격이죠. 그러면 이제 그 이전은 언제냐? 그게 그 스페인 독감 때였어요. 2차 유행 때 전 세계가 셧다운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인데요.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뉴욕, 샌루이스. 필라델피아가 쭉 올라갔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곡선이 필라델피아는 쭉 내려갑니다. 전면적 셧다운을 가장 먼저 했어요.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뉴욕도 그 당시 굉장히 상당히 빨리 했어요. 그래서 대략 미국에서만 한 67만 명 정도 죽었거든요. 사망자가. 스페인 독감 때 미국에서만. 그런데 뉴욕에 한 4만 정도밖에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뉴욕주가 지금 미국 전체의 40%, 50% 가까이 나오죠. 결국은 셧다운이 늦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전 세계가 셧다운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도 제2차, 그때 이제 조선이었죠. 일제치하인데요. 조선에도 제가 이제 문헌을 보면 조선에도 2차 유행기 때, 대유행 때 들어왔어요. 어디로 들어왔느냐? 시베리아, 유럽에서 시작된 게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북만주 철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조선의 북부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그게 순식간에 2, 3개월 동안 전국에 쫙 퍼지면서 엄청난 사망자를 그때 냈죠. 그게 제 2차 유행기 때였어요. 전 세계에서 2차 유행기 때만 한 4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학자들이 여러 가지 문헌 여러 가지 봐서 분석을 했을 때 2차 유행기가 스페인 독감 당시에는 2차 유행기가 1차 유행기보다 치명률이 10배 정도 커졌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실제로 신종플루 때도 여러분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면적 단위로 보세요. 거의 8, 9배 정도 면적이죠. 1차 유행기보다 규모가. 그러니까 이것도 8, 9배, 거의 한 10배 정도 치명률이 높아져서 강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이번은 어떨까?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투자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패턴을 보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2차 대유행기의 시작은 보시면 알겠지만 스페인 독감 때 9월 말부터 시작됐죠. 그 다음에 신종플루는 10월 말부터 시작됐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10월 달이 2차 대유행기의 시작 시점이에요. 그리고는
짧으면 2, 3개월, 길면 4, 5개월 갔죠. 이번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도 대체적으로 시작해서 1월부터 시작해서 3, 4월까지 가는 거니까 길게는 5월까지 가죠. 그래서 이번에도 2차 유행기는 대체적으로 10월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늦어도 10월 말. 이게 2차 유행기 시작점입니다. 자, 문제가 그래서 여기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10월 말, 그 다음에 뭐 10월 초, 이게 어떤 시점입니까? 지금 제2차 반등기. 막판 트럼프가 11월 선거를 두고 막판 피치를 끌어올려서 트럼프의 주식시장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 다음에 GDP 성장률은 튀어오르겠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만히 놔도 또 이거는 트럼프에게 유리해요. 트럼프가 또 자기 공으로 돌릴 거예요. 이게 평균치보다 쫙 솟아오를 거니까. 소비 판매 지수나 뭐 GDP 성장률 3분기가 쫙 솟아오를 거예요. 그래서 3분기가 발표가 나오면서 선거에 들어가겠죠. 트럼프가 이제 경제를 내가 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뻔합니다. 그래서 경제는 가만히 놔둬도 돼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이 관건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끌어올리는데 트럼프가 전력을 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야 일부 초동 대처 미흡에 대해서 지금 여론이 막 올라가면서 코로나 대처를 강력하게 할 때의 트럼프의 지지율이 최고점에 올랐다가 다시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트럼프가 대선에 달리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코로나가 10월 말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두 가지예요. 트럼프 입장에 대선과 관련해서 10월 말부터 되면 11월 3일이니까 대선이니까 대선이 끝난 이후에 2차 유행이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10월 초부터 시작되면 대선에 딱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시점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되겠죠. 자, 일단 그 시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팬데믹 전염병이 일어나면 왜 3번이 일어나는데 왜 1차보다 2차 유행기가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냥 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4가지 이유를 정리를 했는데 오늘 보고서에서 나온 거죠. 이 4가지 이유가 함께 뭉쳐서 시너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제2차 유행기가 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이건 이치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2차 유행기 때도 이번과 비슷하게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혹은 일부, 전체는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어떤 나라는 국가 전체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속도에 따라서. 그러나 처음부터 전체를 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높아요. 치료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상황이 약간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부의 셧다운 혹은 그것의 반복이 일어날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 베이스라인 퓨처로 잡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경제가 곤두박질 치겠죠. 주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잘하면 중간 조정, 잘못하면 꽤 많은 폭의 폭락이 이때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10월 말이냐, 10월 초냐에 따라서 트럼프 미국의 대선 전이냐 후로 갈라지죠. 그래서 대선 전에 폭락이 일어나거나 대선 후에 폭락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일단은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상승기를 간 다음에 중간 조정이나 대폭락이 올 연말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 4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왜 2차 유행기가 크냐? 첫 번째는 속도차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1차 유행기는 전염병이 진원지가 한 곳이에요. 진원지가.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는 시카고라고도 얘기하는데 일단 대체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2차 세계대전 시에 유럽의 어디 이렇게 거기까지 잡기도 합니다. 어쩌든지 간에 이번은 우한이었잖아요. 한 곳이에요. 그래서 한 곳에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우한, 그 다음에 중국 전역, 그리고 한국,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미국, 그리고 독일, 그리고 일본과 인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확산됐죠. 그러니까 시간차를 두고 전 세계로 가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2차 유행기는 어떻습니까? 이미 1차 유행기 때 전 세계에 감염이 됐죠. 근데 이게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앤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통제가 가능하고 확진자가 줄어들고 이런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종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종식이 아니에요. 어딘가 바이러스는 있어요. 통제 가능한 수준에 있고 사람들이 감염되는데 모르기도 하고 제로가 되지는 않으니까 어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유행기 때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전 세계가 각국에 중국부터 미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가 유행이 확산되는 진원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유행기 때는 각 나라를 넘어가는 속도가 딜레이가 걸렸는데 2차는 걸리지 않죠. 그냥 동시에 순간적으로 쫙 퍼지는 거예요. 전 세계. 전 세계에서 순간적으로 쫙 올라가요. 그게 2차 유행기입니다. 당연히 속도차가
엄청나죠. 그래서 속도 차가 있어요. 두 번째로 바이러스 생존과 활동 환경의 차이가 나요. 1차와 2차의 속도 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1차 유행기는요, 바이러스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겨울에 시작해서 봄으로 진행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독감 바이러스, 신종 인플루엔자가 겨울에 막 기승을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가장 이 바이러스 생존과 활동에서 가장 좋은 시점은요, 봄, 가을이에요. 3월 13일 날 언론에 나왔죠. 미국 메릴랜드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초기에 바이러스가 집중적으로 일어난 국가들을 분석을 하니까요. 위치가 북위 30도에서 50도 내에 위치했어요. 그 해당 위도가 어떠냐면 기온이 그러니까 섭씨로 하면 5에서 11도, 습도가 47, 49, 요 정도의 기상 조건을 가졌어요. 그때 연구팀이 초기 확산 당시에 섭씨 0도 이하, 그러니까 영하죠. 영하의 기온을 기록한 도시들을 보면 코로나19 발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즉 겨울에는, 아주 추운 겨울에는 얘가 활동을 못한다라는 거죠. 아주 뜨거운 여름에도 활동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외선에 3시간 만에 얘가 사라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옮겨가도 막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온도는 봄과 가을이에요. 근데 자 1차 유행기는 어떻게 됩니까? 0도를 넘어서면서 한겨울을 지나면서 얘가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봄으로 가요. 그래서 겨울에서 시작해서 봄으로 진행하는 형식이에요. 그리고 여름이 돼요. 그러니까 1차 유행기는 바이러스 생존 활동에 있어서 얘가 환경적으로는요, 약간 약해요. 그러니까 1차 때는 얘가 크게 퍼지질 않아요. 그래프 보시듯이 스페인 독감이나 신종플루 때도 제일 3번의 유행 중에 제일 작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스페인 독감의 3차 유행기 봄, 신종플루의 3차 유행기 그 다음에 봄은 왜 그러면 앞에 1차의 봄보다 컸냐? 이유는 간단해요. 이때는 어떻게 돼요? 1차 봄 때는 1차 유행기 봄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속도차에 의해서 진원지가 한 곳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퍼졌으니까 전체의 피해 규모는 전체를 상정하니까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3차는 똑같이 봄인데 환경 자체는 지금 이렇게 똑같은데 1차와 똑같은 뭐예요? 전 세계에 이미 진원지가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봄 환경에 퍼지니까 한 곳 진원지에서 봄 환경에 퍼진 것보다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규모가 크죠. 그러니까 규모가 큰 거예요. 1차보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몇 가지가 겹치느냐에 따라서 피해 규모가 차이가 나요. 자, 그런데 2차 확산기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가을에서 겨울로 들어가요. 2차 유행기는 거꾸로. 그러니까 여름에 약화됐다가 가을에 좋은 환경이 오죠. 그래서 가을에서 겨울로 들어가니까 1차 유행기는 겨울에서 봄이니까 좋지 않은 환경에서 좋은 환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2차는 좋은 환경에서 안 좋은 환경으로 들어가니까 처음에 발병할 때 확 퍼졌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차이가 순서를 바꿨는데 이게 발병 지역과 전염의 속도나 관계에서는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바이러스가 생존하고 활동량이 가장 좋은 가을 기온이 유행 시작에서 딱 맞물려 떨어집니다. 최적의 환경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밍업이 딱 된 상태에서 쫙 가는 거죠. 1차는 가면서 워밍업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 여기에다 보니까 속도 차죠. 1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에서 진원지가 하나였는데 그러면서 점점 좋은 환경으로 가지만 동시에 진원지가 그때 같이 늘어가야 되니까 속도가 늦죠. 근데 이미 2차는 전체가 다 진원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에 속도가 확 붙으니까 순식간에 모든 국가에서 쭉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국에서 쭉 올라온 급격하게 증가된 시점, 중국에서 우한에서 급격하게 증가된 시점, 이탈리아에서 급격하게 증가된 시점, 미국에서 급격하게 증가된 시점, 지금 일본에서 급격하게 증가된 시점이 1차에서는 따로따로 떨어져서 우리가 따로 보는데 이거는 2차는 그것을 그냥 레이어를 합쳐서 한순간에 동시에 쫙 그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료 시스템이 받쳐주겠습니까? 마스크 대란이 나라를 옮겨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1차는. 왜냐하면 그렇게 갔으니까. 근데 전체가 한 번에 쭉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스크 대란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호흡기. 인공호흡기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게 지금 2차입니다. 여기에 거꾸로 세 번째는 면역력의 차이가 와요. 인간의 면역력은 거꾸로 이 당시에 거꾸로 하락해요. 바이러스는 가장 좋은 환경에서 스타트를 하는데 인간은 거꾸로 면역력이 이때부터 떨어져요. 왜? 환절기니까. 인간의 면역력이 가장 떨어지는 때가 한여름이나 한겨울이 아니에요. 잘 아시듯이 사망사고가 언제 많이 납니까? 어르신분들이 환절기 때 많이 돌아가셔요. 장례가.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 환절기 때 가장 많이 가잖아요. 한겨울이나 한여름에 장례식장 많이 가지 않아요. 환절기 때 가요. 그거는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기온차가 크면 체온 유지가 힘들기 때문에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지죠. 그래서 환절기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환절기가 둘이 있는데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환절기가 있고요. 그리고 혹은 여름에서 가을로 들어가는 환절기가 있어요. 그때에서
어떻게 돼요? 좀 더 위험한 시기가 바로 여름에서 가을로 들어가요. 겨울 같은 경우는 워낙 추웠던 곳에서 풀리니까 추웠던 곳에 민감에 적응이 돼 있잖아요. 추운 상태에서. 그러다가 풀리니까 그것도 사실 크지만 그래도 좀 나은데 가을은 온도가 막 뜨거운 상태에서 갑자기 추워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것은 추운 겨울에 나가서 막 그 열을 내서 운동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여름 어떻게 돼요? 운동을 막 하고 땀을 막 흘리고 와서 갑자기 서늘한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몸에 안 좋습니까? 후자가 더 안 좋죠. 그래서 이 봄보다 가을이 면역력이 더 취약한 때예요. 바이러스는 가장 활동력이 좋을 때고 속도도 가장 빠를 때고 인간의 면역력은 거꾸로 가장 취약할 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치명률의 차이가 와요. 그게 뭐냐? 그러면서 바이러스는 어떻게 돼? 바이러스 복제 속도, 전파력, 독성 등이 강해져 와요. 1차 유행기를 거치면서 1차 유행기 안에서도 그렇지만 소감기, 여름을 지나가면서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고 점령을 해도 신종플루도 계속 계절성 독감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없앨 수가 없어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여름에도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가 변이를 해요. 벌써 지금 나온 결과로는 3번의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켰다잖아요. 근데 여름에 또 변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변종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복제 속도, 전파력, 독성 등의 차이가 만들어져요. 어떤 게 강해질지 몰라요. 독성이 강해질지, 복제 속도가 강해질지, 전파력이 강해질지. 그래서 뭔가가 더 강해져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때는 그 자체도 강해져요. 그래서 이게 4가지가 합쳐지면서 스페인 독감도 그렇고 신종플루 때도 제가 아까 그래프에 보여줬듯이 치명률이 10배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2차 유행기는 이 4가지 환경이 합쳐져서 강력한 시너지를 내요. 전 세계 동시다발 확산이 가능하도록 각국의 진원지가 만들어진 상태, 바이러스 생존과 활동력, 독성이 유행 초기부터 강해지는 기후 상태, 환절기를 맞으며 빠르게 하락하는 인간의 면역력, 치명률의 차이, 이 4가지가 한 번에 몰리면서 2차 때가 이치적으로 그리고 패턴적으로 가장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차 대유행이 분명히 올 거고 이미 전문가들은 계속 지금 경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각 정부가 지금 2차 대유행을 준비 중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어요? 한국도 지금 거의 소감기고 잡혀가고 뭐 통제 가능한 시기고 20명 밑으로 떨어지고 유럽도 미국도 그러는데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백신을 개발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뭐 2조 가까이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공을 하면 그게 되지만 실패하면 전부 다 날리는 돈이에요. 뭐 치료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성공을 해서 그걸 하더라도 이 백신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량 생산을 쫙 해가지고 한 번 전체적으로 맞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생산 물량이 그 다음부터는 개발해도 현저히 떨어져서 계절성 독감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오버플로우에 생산된 건 다 폐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수익률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신은 질병 치료제와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발 자체도 비용적 위험성이 크고 성공을 한다고 해도 그거를 가지고 큰 수익을 내는데 시간이 짧아요. 그러면 만약 그 정도의 경제성이라면 지금 거의 다 잡혀가고 있고 뭐 곧 통제 가능성 수준이 되면 개발을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거꾸로 정부나 이런 데서 개발을 독려하고 긴급 명령을 내주고 막 이러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안 맞잖아요, 앞뒤가. 이번 유행으로 끝난다. 그러면 이게 소잃고 외양간 거 치는 것도 아니고 뒷북 치는 것도 아니고 뭐 뻘쭘한 짓을 막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백신 나오면 누가 맞겠어요? 치료제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각국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막 정부가 돈을 더 지원하고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는 실패하면 정부가 다 책임지겠다고 그러고 막 독려를 하고 막 이러거든요. 빌 게이츠도 막 그러고 연합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생산을 위해서 지금 공장을 지금 더 해야 된다고 그러고 제약회사가 공장을 새로 지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그 투입을 지금 왜 하겠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2차 대유행을 지금 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알고 있죠. 2차 대유행이 1차 대유행보다 일단 기본적으로 클 거다. 그러면 1차 대유행이 지금 어느 정도 파급력이었습니까? 총량의 법칙을 넣어봅시다. 우리가 아주 그냥 보수적인 총량의 법칙을 넣으면 때의 충격의 일부를 그럼 1차로 가져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1차가 커졌다. 그러면 2차는 줄어들 것이다. 그래도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총량의 법칙이라도 1차가 여기 보시면 보통 때는 10배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절반만큼 떼왔다고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 1차 정도의 수준은 간다. 이게 보수예요. 이게 보수적 예측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1차에 셧다운을 3개월 하고 이 정도 나타난 이 정도 의료 공백, 의료 붕괴 뭐 이런 사건, 사람들의 공포,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2차가 1차보다 안 나더라도 이 정도는 나타난다. 이게 최보수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셧다운 분명히 간답니다. 현재 충격을 그대로 2차에다가 적용을 하셔야 돼요. 이게 스페인 독감 때 미국 주식시장의 변화입니다. 밑에 이제 미국 주식시장인데요. 스페인 독감은
회색 박스를 쳐놨어요. 이때예요. 이때는 대유행을 하면서 주가 폭락이 생각보다 적었어요. 신종플루 때도 그렇고 사스 때도 다 이렇게 주가가 표현됐거든요. 근데 이번은 굉장히 달랐죠. 그러면 왜 스페인 독감 때도 셧다운을 했는데 왜 이번보다는 못했느냐? 네, 요걸 또 생각해야 돼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앞에 보시면 오히려 스페인 독감 때보다 앞에 부분에서 대폭락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대폭락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반등을 하다가 폭락이 왔죠. 그러니까 그걸로 비교해보면 사실은 이때도 스페인 독감 때도 꽤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언제가 많아요? 이때가 지금 1917년이에요. 1차 세계대전 때 14년, 18년. 그래서 1차 세계대전 터지고 난 다음에 미국의 주가가 쭉 빠졌다가 다시 오르다가 17년부터 폭락을 했어요. 17년에 크게 폭락을 했죠. 이게 2017년 4월에 미국이 1차 세계대전 참전을 선언했거든요.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그러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대폭락을 합니다. 일부의 언론에서는 이 부분을 스페인 독감의 폭락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차 세계대전이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이 되니까 이제 주가가 서서히 회복이 된 거예요. 심리적 충격이나 당연히 반등을 하죠. 그러다가 스페인 독감을 맞으면서 한 차례 더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스페인 독감이 보시면 2차 대유행기가 끝나가죠. 그러니까 역시 똑같이 지금 오릅니다. 그래서 한참 오르다가 어떻게 됩니까? 언제부터 다시 내려갑니까? 1919년 후반부 3차 유행기를 거치면서 조금 내려오고 그 다음에 3차 유행기 끝나면서 오히려 그때 거꾸로 쫙 빠집니다. 대폭락을 하죠. 미국 참전 선언보다 더 크게 폭락을 해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당연히 미국 및 전 세계 리세션이 반영됐고요. 또 하나는 후행적으로 반영이 된 거죠. 리세션이. 또 하나는 스페인 독감하고 이번에 하고 차이점은 이번에 코로나의 가장 치명적인 사람은 이제 기저질환자와 노인들이죠. 스페인 독감은 20대에서 40대 청장년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봤어요. 사망자를. 그리고 이때는 감염자도 많았지만 사망자가 엄청나게 많았죠. 왜냐하면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온몸으로 다 맞았어요. 그래서 팬데믹 되는 그 전염병이 끝나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론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전체 인구의 60%가 감염이 되면 끝나요. 그러니까 왜 3차냐? 3차에 걸쳐서 60%가 감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스파19 나왔을 때도 도저히 안 되니까 경제가 셧다운 되니까 차라리 경제를 셧다운을 시키지 말고 차라리 스웨덴 같은 나라는 경제를 셧다운 시키지 말고 감염을 전 국민의 60%를 시키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못했죠. 왜냐하면 워낙 빠른 속도로 진격을 치고 넘어가고 의료 시스템 붕괴 때문에 병원만 가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죽어버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도 다시 셧다운을 걸면서 갔죠.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이거는 셧다운이 방법이에요. 가장 결정적인 방법. 이제 유럽의 사례를 보면요. 분석을 했어요. 이 서남부 유럽은 경제적 상황 여러 가지 막 고려해가지고 셧다운을 늦게 한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근데 북유럽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는 그냥 아예 셧다운을 초기부터 강력하게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증명된 상황이에요. 2차 유행 때도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차 유행기는 1차보다 속도가 더 빠르다고 그랬죠. 그러면 변종을 안 해도 전파 속도가 2차 때도 10월부터 시작되면 한번 볼까요? 자, 중국의 사례죠. 올라가는 걸 보십시오. 급격 증가 1월 23일 날 시작해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최정점까지 한 달이 안 걸렸어요. 20일. 한 달 안에 의료 시스템 붕괴를 시키는 수준까지 가버린단 말이에요. 한 달 안에. 이게 전파 속도예요. 이탈리아. 한 달도 안 되죠. 여기도 정점 올라가는데 보름 걸렸어요. 미국. 15일부터 거의 보름 걸렸죠. 스페인 역시. 영국. 이란. 대부분의 나라였습니다. 독일도. 그러니까 보름 안에 그냥 의료 시스템 붕괴를 논할 수준으로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1단계는 이게 나라를 건너갈 때 시간이 걸렸죠. 근데 2단계 때는 자, 10월 말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10월 말부터 시작이 딱 되면 동시에 전 세계에서 보름 안에 최고점에 훅 올라가는 거예요. 최다 사망자 쫙 올라가는 거죠. 전 세계 동시에 보름 늦어도 25일 안에 2, 3주 안에. 자, 그걸 상정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은 지금 1차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2차는 생각도 안 해요. 이게 지금 착시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끝나고 모든 계산이 지금 다 여기 있어요. 주식에 대한 투자도, 전략도,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 예측도 전부 다 실업률도. 그런데 만약에 이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셧다운은 무조건 할 겁니다. 자, 다행인 것은 차이점은 있어요. 그나마 최악을 피할 수 있는 차이점이 뭐냐? 일단 치료제가 10월 달 제2차 유행기로 본다면 10월 초나 10월 말
그 전에 치료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근데 1차하고 다른 점이죠. 또 스페인 독감 때와 다른 거예요. 자, 이건 뭐가 같냐. 2차 신종플루 때와 같다고 보면 돼. 신종플루 때는 타미플루가 있었어요. 타미플루도 신약이 아니에요. 그 전에 만들어진 신약을 타미플루 맞아서 그때 쓴 거죠. 그래서 치료제가 굉장히 빨리 나온 케이스예요. 어쩌든지 간에 이번에 이제 치료제가 만들어져요. 치료제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치료제는 전염을 막질 않아요. 치료제는 치료죠. 전염이 된 이후에 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제는 일단 전염과는 관계가 없어요. 전염을 막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치료제는 빼야 돼요. 대신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붕괴율을 가능성을 낮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 병원을 안 가고 집에서도 치료제를 먹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 1차 때는 병원을 가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증상이 스스로 면역력이 되는 경우 둘 중에 하나죠. 근데 병원을 가야 될 사람이 못 가면 병원을 가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병원을 못 가서 이탈리아나 미국 같은 경우, 뉴욕 같은 경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한국은 그 상황까지 안 가도록 사회적 거리두기나 셧다운을 해서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아서 그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거고요. 그런 현상이 간 나라는 전부 다 초토화가 된 겁니다. 굉장히 높은 사망률. 이번에는 그 확률은 국가별로 줄어든다. 왜? 치료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도 치료제를 사 먹으면서 일부는 병원을 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건 좋은 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봤듯이 보름 혹은 2주와 3주 안에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치료제는 막을 길이 없어요. 후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 백신이 있지 않느냐 이게 되죠. 자, 근데 백신 개발은 지금 전 세계에 거의 100개 가까운 지금 백신 개발을 해요. 6, 7개는 지금 사람 임상 시험에 들어갔어요. 중국과 뭐 미국 뭐 이런 데가. 그리고 정부가 긴급 허가를 내려서 단축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는 9월 이전에 8, 9월에 임상이 다 끝나서 상용화가 가능하다. 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10월에 제2차 대유행이 시작되기 직전 9월에 상용화가 떨어지는 거죠, 허가가. 다 끝나서.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은 해결되느냐?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이 전파 속도가 신종플루보다 빠르단 말이에요. 아까 봤듯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오죠. 그런 상황에서 상용화가 됐어요. 한국은 그 2009년 때 녹십자에서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한국에 제가 기록을 보니까 10월 말부터 시작됐는데 백신 접종이 10월 말 거의 비슷한 시점에 백신 접종이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나마 피해를 그만큼 줄인 거거든요. 자, 백신 접종 타미플루 치료제가 있는 상황에서 신종플루의 가을입니다. fall 2009년. 자, 저 그래프를 기억하세요. 백신과 치료제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서 간 거예요. 그때는 그 곡선입니다. 2009년이. 자, 이번에도 그 상황을 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최소가 저 정도죠. 근데 이번은 자, 백신이 개발되면 또 문제가 뭐냐. 그때와 다른 점은 신종플루와 차이점은 우리가 피부로 겪어서 알겠지만 감염 속도가 엄청난 차이가 있죠. 빠른 속도로 감염자가 늘어난다. 폭발적으로. 그게 새로운 변수예요. 가장 염려되는 게 백신 쟁탈전이에요. 지금 마스크도 미국에서 독일 뭐 유럽 어디로 갈 마스크를 웃돈 3배 주고 가로채기 막 이렇게 있잖아요. 한국 마스크 대란. 이번에도 마스크 대란이 일어날 거예요. 수출 뭐 다 안 합니다. 의료시설, 뭐 인공호흡기 절대 수출 안 해요. 전부 다 봉쇄할 거예요. 2차 때. 생산량을 확보해 두지 않으면. 일단 백신이 수출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백신 균주는 나눠주겠죠. 계약을 맺고 라이센스를 맺고 넘어가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한국에서 개발했다 혹은 중국에서 개발했다 그러면은 일단 먼저 한 거를 최대한 전부 다 이제 로열티를 받고 다 나눠주겠죠. 그래서 생산은 돼요. 근데 두 가지로 나눠져요. 생산할 수 있는 국가와 생산할 수 없는 국가로 나눠지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G20을 제외한 나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쉽게. G20 국가를 제외한, 선진국의 주요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그게 동남아 국가도 되고 막 여러 가지가 되겠죠. 베트남부터 필리핀 뭐 그다음에 이런 나라들, 아프리카 뭐 동유럽의 뭐 북유럽 국가들 뭐 이런 나라들이 되겠죠. 이런 자체 생산 시설을 못 갖고 있는 나라들은 이런 나라들은 G20을 제외한 국가들은 백신을 이 절정기에 못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완전히 소외돼 있다. 그래서 1차 유행기처럼 전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셧다운 외에는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 일단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러면 셧다운의 최고의 문제는 내수 경기의 침체도 있지만 공급망의 붕괴잖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 공급망이 상당수가 혹은 일부가 백신과 치료제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국가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국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2차 유행기 때 전부 셧다운을 해야 돼요. 분명히 최소한 일부의 공급망에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봐야 돼요. 경제 충격이 29가도 가죠. 감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10월. 빠르면 10월 초, 10월 말. 늦으면 11월 달에는 충격을 거의 받는 상황이 되죠. 자, 그러면 주식시장에 연결을 해보죠. 자, 1단계. 대체적으로 1단계 끝을 거꾸로 보면 2단계 시작, 1단계 끝이겠죠? 2단계 시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펀더멘탈은 둘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일구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펀더멘탈이니까 업무로 8, 90% 복귀할 때, 가게를 다 오픈할 때,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할 때가 첫 번째. 그게 1차 상승기의 끝, 2차 상승기의 시작이라고 했죠. 그럼 대충 그것을 우리가 페르미 추정을 해봤을 때 5월 말에서 6월 초 그렇게 봤죠. 네. 그러면 그 6월 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가고 두 번째 상승기가 펀더멘탈이죠. 그러면 실제로 매출이 올라오고 GDP가 나오고 이래야 되겠죠. 그러면 그 부분을 9월, 10월, 11월 3분기라고 했죠. 그러면 2차 상승기가 대체적으로 6월 지나서 7부터 하면 7, 8, 9, 10, 3, 4개월이 된단 말이죠. 요게 2차 상승기. 그리고 10월 7, 8, 9, 10이니까 길면 7, 8, 9, 10이고 짧으면 7, 8, 9까지밖에 안 되겠죠. 왜? 2차 유행기가 10월 초냐 10월 말이냐에 따라서 그걸 결정을 하니까 10월 초면 2차 반등기가 그 정도에 끝나고 3개월, 많아야 3개월 반 정도 끝나고 10월 말이면 한 달 정도 더 가겠죠. 그러면 10월 달에 이제 대유행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총량의 법칙까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가져와서 덜어낸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 충격이 온다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또 셧다운을 해야 된다. 그러나 선진국은 지금처럼 미국이나 유럽은 혹은 한국은 바이러스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데는 완전 셧다운을 안 할 거고 부분적 셧다운이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의 사례를 보면 돼요. 한국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백신이 있는 데는 지금의 우리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셧다운의 경제 충격 자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보다는 적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그러면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현재의 경제 충격의 최소 절반 정도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나오는 거죠.